때는 조선시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해온 유서 깊은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한 젊은이 승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승도는 엄격한 무관이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그 누구도 승도를 따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승도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알면서도 무관의 길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승도는 칼과 창 대신 붓을 잡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문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승도에게 혹독한 무예 훈련을 시켰습니다. 승도가 13살이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강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훈련은 그에게 아무런 흥미도 즐거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무예에는 조금의 흥미도 없습니다. 승도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은 후 그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승도의 어머니가 말려보았지만 불같은 성미의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승도는 창고 안에서 죽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똑똑히 듣거라, 승도야. 내 아들로 태어난 이상 너는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로 이 아비를 화나게 하지 말 거라. 아버지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창고를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승도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승도가 무관으로 성장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 또한 마음속에서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승도는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히 숨긴 채 내금 위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승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훈련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개인의 기량보다 동료들과의 화합을 중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지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 다른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내금 의장은 승도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까지 생각했던 승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자 내금 의장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승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내금 의장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도는 내금위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공포감으로 되살아났고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못난 놈 같으니. 내금 의장이 너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무차별적으로 승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어릴 적 공포감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아팠던 매질이 이제는 그저 힘없는 노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승도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없이 커 보였던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그가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승도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습니다. 한순간에 제압된 아버지는 아들의 강한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의 팔을 잡다니.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그 매로 언제까지 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저는 젊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승도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는 곳간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살아온 삶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암자에서 생활하며 무예를 더욱 연마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승도는 검을 높이 쳐들고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나무의 윗동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날의 치욕을 되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상 소식을 알아볼 겸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강렬한 기세에 상인들과 행인들은 모두 그의 눈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젊은 양반. 잠시 나 좀 보고 가시오.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인이 그를 불렀지만 승도는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걔 무시하고 가는 법이 어디 있소? 주변 사람들이 승도에게 소리치는 여인, 홍연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홍연아. 미친 개냐.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비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부르는 것이지요. 미쳤다고 저 산도깨비처럼 생긴 사람을 부르고 싶겠어요? 자신의 신경을 긁는 홍연이 거슬렸던 승도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 사내가 이쪽으로 오네. 홍연이 저거 큰일 났구먼. 나를 부른 것이 너더냐? 그래요. 내가 아까부터 목청 터져라 불렀구먼요. 그래. 목청 터져라 부른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줘야 할 것이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홍연을 걱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선비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선비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들어줘야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소? 홍연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살기로 가득 찬 승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것이냐? 내 귀에 주눅 들지 않는 걸 보니 인생 뭐 있나요? 선비님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것 같구먼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승도는 당돌한 홍연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그녀의 앞에 철푸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거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도와주겠소? 생각지도 못한 홍연의 말에 승도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연의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사단이 났네. 저기 남정네들은 뭘 하는 거야? 어서 홍연이를 구해야지.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저 사내 눈빛 봤어요. 바지에 오줌 쌀 뻔했다니까요. 한편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홍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놓고 가지요. 무슨 남정네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말해 보거라. 어떻게 안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원,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구먼요. 내가 남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잊었소? 승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깨닫고 멱살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요. 내가 한 말은 잊으시오. 홍연이 뒤돌아 저작거리로 가려고 하자 승도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잠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진심인가 보네요. 장난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 진심이구먼요.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여인이 시킨다고 그대로 따르겠느냐? 그럼 그렇지요.
순순히 따를 거라 생각도 안 했소?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홍연이 또다시 뒤돌아 가려 하자 승도는 답답한 마음에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딜 자꾸 가려는 것이냐? 덩치는 조그마한 여인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말겠다는 말씀이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거라. 저 아래 마을에 명지와 하동이라는 아이들이 있소?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며 공포에 떨고 있지요. 그 아이들을 구해주시오. 승도는 홍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은 바로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구해 그들에게 복수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연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뭘 그리 빤히 보는 것이요? 내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당장 그리하겠네. 그날 오후 승도는 홍연이 말한 아랫마을로 가보았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살림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명지와 하동이더냐? 네. 맞는데요? 이 집에서 살기 싫다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누나 명지는 승도의 눈치를 살폈지만 동생 하동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화를 내실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지와 하동은 승도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승도는 아이들을 자신의 암자로 데려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것이다. 산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안에만 있거라. 네. 다녀오세요. 승도는 아이들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간 승도는 홍연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소. 잘하셨구먼요. 일단 저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승도는 홍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아닌 척했지만 모두 곁눈질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이요. 다음은 무엇을 하면 되겠소? 저작거리 초입,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홍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승도는 홍연이 멈춘 줄도 모르고 그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홍연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려 했고 승도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뒤에서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커다란 손이 홍연의 봉긋한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손 안에 느껴지는 말캉한 감촉에 승도의 온몸은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홍연은 혼비백산하여 허우적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한마디 하려고 승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렇게 순한 양처럼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연은 서둘러 다음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저기, 건너 마을 달금이네 집에 볏짚단을 좀 가지고 가셔요. 지금 볏짚 다니라 했소. 갑자기 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갖다 드리고 2시즌만 있다가 오시오. 승도는 더 묻고 싶었지만 황급히 사라지는 홍연의 뒷모습을 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여인이구나. 암자로 돌아온 승도는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글과 무예를 배울 것이다. 저희가 여기에 있으려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글을 알고 무예를 익히면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것이다. 정말요? 그럼 저를 때리는 사람도 제가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알려주는 것을 열심히 익히면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생길 것이다. 배우고 싶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배워서 다른 약한 자들도 가르쳐 주어라. 네. 그거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승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예를 익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 한다. 승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도는 볏짚단을 들고 달금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처럼 보이는 초가집 앞 평상에 한 노부부가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저 만들고 장작을 패야겠구먼.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남편에게 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아직 당신 하나 아는 힘은 있다오. 이리 한번 안겨보시오. 승도는 그 모습을 보며 생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홍연이가 보낸 젊은이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볏짚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마침 새끼 꼴 집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소. 노인이 평상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었고 부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승도는 두 노인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작은 제가 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소. 이렇게 볏짚도 가져다 주셨는데. 승도는 2시즌 동안 그 집에 머물러야 했기에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는 쌓여있는 장작을 모두 패주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아와 그의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도는 매일같이 달금이네 집에 가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암자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에게도 웃으며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홍연은 자신의 집처럼 암자를 드나들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된 듯하구먼. 그러던 어느 날 암자의 정체 모를 검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지와 하동, 그리고 홍연은 순식간에 검객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김선비라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보면 몰라요? 우리만 살고 있잖아요. 내 눈이 핫바지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좋다. 너희들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명지와 하동이 목검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지만 홍연은 상대가 아님을 알고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소. 앞장서시오. 순순히 따라갈 테니. 그리하여 세 사람은 검객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한편 승도는 노부부가 챙겨준 맛있는 옥수수를 들고 홍연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암자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이상하구나. 홍연만 보면 미친 듯이 뛰니. 오늘은 꼭 고백을 해야겠다. 그러나 암자에 도착한 순간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를 맞았습니다. 홍연. 명지야. 하동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마루에 떨어져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나비부, 한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매서운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하셨군요. 승도는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꾸러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았습니다. 홍연. 미안하오.
당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었소. 허나, 이제는 아니 되겠구나. 그는 암자 뒤편에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 들고 밤길을 뚫고 아버지가 있는 본가로 말을 달렸습니다. 새벽녘, 그는 어릴 적 공포의 공간이었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도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불효막심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왔으니 여인과 아이들은 풀어주시지요. 그럴 수는 없지. 내 아들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아는데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무관의 집안이다. 헌데 내 놈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 이유 하나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 괴롭히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무관의 길로 돌아가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거라. 검객들이 일제히 승도를 에워쌌습니다. 아버지와의 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도는 검을 뽑아들고 검객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검객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검객들의 칼놀림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멈추거라. 내 아들을 죽일 셈이더냐? 내가 상처 없이 겁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당신의 가문을 박살내라는 명을 받았소. 당신 아들도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검을 빼들고 검객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 뒤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 시각, 곳간에 갇혀있던 홍연은 아이들을 작은 틈으로 탈출시킨 뒤 밖의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으로 내금이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저 검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금이 병사들이 검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객 수장이 승도를 향해 마지막으로 단도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승도와 아버지는 함께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홍연이 두 사람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승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대신 단도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승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을 향한 크고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도는 일어나 아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 아들을 싫어하는 아비가 세상에 있겠느냐? 너를 키우는 방식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말 대신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오. 승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얼마 후 검객들을 사주한 배후 세력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승도를 시기하던 이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홍연이 승도에게 갈 곳이 있다며 그를 이끌었습니다. 홍연, 어디를 가는 것이오? 김 선비님께서 아무래도 깜짝 놀라실 것 같구먼요. 하하, 난 이제 웬만해서는 놀랄 일이 없소. 홍연은 승도의 손을 잡고 어느 커다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김 선비님을 꼭 뵙고 싶은 분이 계시거든요. 승도는 홍연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서재에는 놀랍게도 내금이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구먼. 그간 잘 지냈는가? 대장님,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헌데 우리 홍연이는 언제 데려갈 것인가? 홍연이요. 아버지도 참.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라고요? 승도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거 보시오. 그리 놀란다 했잖아요. 사실 홍연은 내금이 대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 반했고 아버지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자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관상쟁이로 위장하여 그를 지켜보고 아이들과 노부부를 돕게 하며 그의 진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홍연은 참으로 악마요. 그래서 싫으신감요. 그럴 리가. 정반대요. 당신의 그 깜찍한 위장이 대단했소. 승도는 홍연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하오. 당신은 이제 큰일 났구먼요. 제 늪에 빠졌으니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홍연은 승도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에 승도는 하늘을 나는 듯 황홀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혼인했습니다. 무관이 되기 싫어했던 승도는 장인의 수하로 들어가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때는 조선시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해온 유서 깊은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한 젊은이 승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승도는 엄격한 무관이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그 누구도 승도를 따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승도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알면서도 무관의 길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승도는 칼과 창 대신 붓을 잡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문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승도에게 혹독한 무예 훈련을 시켰습니다. 승도가 13살이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강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훈련은 그에게 아무런 흥미도 즐거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무예에는 조금의 흥미도 없습니다. 승도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은 후 그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승도의 어머니가 말려보았지만 불같은 성미의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승도는 창고 안에서 죽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똑똑히 듣거라. 승도야. 내 아들로 태어난 이상 너는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로 이 아비를 화나게 하지 말 거라. 아버지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창고를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승도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승도가 무관으로 성장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 또한 마음속에서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승도는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히 숨긴 채 내금위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승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훈련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개인의 기량보다 동료들과의 화합을 중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지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 다른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내금의장은 승도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까지 생각했던 승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자 내금의장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승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내금의장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도는 내금위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공포감으로 되살아났고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못난 놈 같으니. 내금의장이 너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무차별적으로 승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어릴 적 공포감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아팠던 매질이 이제는 그저 힘없는 노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승도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없이 커 보였던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그가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승도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습니다. 한순간에 제압된 아버지는 아들의 강한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의 팔을 잡다니.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그 매로 언제까지 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저는 젊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승도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는 곳간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살아온 삶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암자에서 생활하며 무예를 더욱 연마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승도는 검을 높이 쳐들고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나무의 윗동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날의 치욕을 되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상 소식을 알아볼 겸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강렬한 기세에 상인들과 행인들은 모두 그의 눈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젊은 양반. 잠시 나 좀 보고 가시오.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인이 그를 불렀지만 승도는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걔 무시하고 가는 법이 어디 있소? 주변 사람들이 승도에게 소리치는 여인, 홍연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홍연아. 미친 개냐.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비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부르는 것이지요. 미쳤다고 저 산도깨비처럼 생긴 사람을 부르고 싶겠어요? 자신의 신경을 긁는 홍연이 거슬렸던 승도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 사내가 이쪽으로 오네. 홍연이 저거 큰일 났구먼. 나를 부른 것이 너더냐? 그래요. 내가 아까부터 목청 터져라 불렀구먼요. 그래. 목청 터져라 부른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줘야 할 것이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홍연을 걱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선비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선비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들어줘야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소? 홍연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살기로 가득 찬 승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것이냐? 내 귀에 주눅 들지 않는 걸 보니 인생 뭐 있나요? 선비님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것 같구먼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승도는 당돌한 홍연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그녀의 앞에 철푸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거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도와주겠소? 생각지도 못한 홍연의 말에 승도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연의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사단이 났네. 저기 남정네들은 뭘 하는 거야? 어서 홍연이를 구해야지.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저 산에 눈빛 봤어요. 바지에 오줌 쌀 뻔했다니까요? 한편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홍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놓고 가지요. 무슨 남정네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말해 보거라. 어떻게 안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구먼요. 내가 남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잊었소? 승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깨닫고 멱살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요. 내가 한 말은 잊으시오. 홍연이 뒤돌아 저작거리로 가려고 하자 승도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잠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진심인가 보네요. 장난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 진심이구먼요.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여인이 시킨다고 그대로 따르겠느냐? 그럼 그렇지요. 순순히 따를 거라 생각도 안 했소?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홍연이 또다시 뒤돌아 가려 하자 승도는 답답한 마음에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딜 자꾸 가려는 것이냐? 덩치는 조그마한 여인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말겠다는 말씀이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거라. 저 아래 마을에 명지와 하동이라는 아이들이 있소?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며 공포에 떨고 있지요. 그 아이들을 구해주시오. 승도는 홍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은 바로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구해 그들에게 복수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연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뭘 그리 빤히 보는 것이오? 내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당장 그리하겠네. 그날 오후 승도는 홍연이 말한 아랫마을로 가보았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살림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명지와 하동이더냐? 네. 맞는데요? 이 집에서 살기 싫다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누나 명지는 승도의 눈치를 살폈지만 동생 하동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화를 내실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지와 하동은 승도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승도는 아이들을 자신의 암자로 데려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것이다. 산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안에만 있거라. 네. 다녀오세요. 승도는 아이들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간 승도는 홍연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소. 잘하셨구먼요. 일단 저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승도는 홍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아닌 척했지만 모두 곁눈질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이요. 다음은 무엇을 하면 되겠소? 저작거리 초입,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홍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승도는 홍연이 멈춘 줄도 모르고 그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홍연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려 했고 승도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뒤에서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커다란 손이 홍연의 봉긋한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손 안에 느껴지는 말캉한 감촉에 승도의 온몸은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홍연은 혼비백산하여 허우적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한마디 하려고 승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렇게 순한 양처럼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연은 서둘러 다음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저기, 건너 마을 달금이네 집에 볏짚단을 좀 가지고 가셔요. 지금 볏짚 다니라 했소. 갑자기 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갖다 드리고 2시즌만 있다가 오시오. 승도는 더 묻고 싶었지만 황급히 사라지는 홍연의 뒷모습을 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여인이구나. 암자로 돌아온 승도는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글과 무예를 배울 것이다. 저희가 여기에 있으려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글을 알고 무예를 익히면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것이다. 정말요? 그럼 저를 때리는 사람도 제가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알려주는 것을 열심히 익히면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생길 것이다. 배우고 싶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배워서 다른 약한 자들도 가르쳐 주어라. 네. 그거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승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예를 익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 한다. 승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도는 볏짚단을 들고 달금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처럼 보이는 초가집 앞 평상에 한 노부부가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저 만들고 장작을 패야겠구먼.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남편에게 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아직 당신 하나 아는 힘은 있다오. 이리 한번 안겨보시오. 승도는 그 모습을 보며 생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홍연이가 보낸 젊은이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볏짚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마침 새끼 꼴 집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소. 노인이 평상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었고 부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승도는 두 노인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작은 제가 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소. 이렇게 볏짚도 가져다 주셨는데. 승도는 2시즌 동안 그 집에 머물러야 했기에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는 쌓여있는 장작을 모두 패주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아와 그의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도는 매일같이 달금이네 집에 가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암자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에게도 웃으며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홍연은 자신의 집처럼 암자를 드나들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된 듯하구먼. 그러던 어느 날 암자의 정체 모를 검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지와 하동, 그리고 홍연은 순식간에 검객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김선비라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보면 몰라요? 우리만 살고 있잖아요. 내 눈이 핫바지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좋다. 너희들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명지와 하동이 목검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지만 홍연은 상대가 아님을 알고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소. 앞장서시오. 순순히 따라갈 테니. 그리하여 세 사람은 검객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한편 승도는 노부부가 챙겨준 맛있는 옥수수를 들고 홍연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암자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이상하구나. 홍연만 보면 미친 듯이 뛰니. 오늘은 꼭 고백을 해야겠다. 그러나 암자에 도착한 순간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를 맞았습니다. 홍연. 명지야. 하동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마루에 떨어져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나비부, 부, 한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매서운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하셨군요. 승도는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꾸러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았습니다. 홍연. 미안하오. 당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었소. 허나 이제는 아니 되겠구나. 그는 암자 뒤편에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 들고 밤길을 뚫고 아버지가 있는 본가로 말을 달렸습니다. 새벽녘, 그는 어릴 적 공포의 공간이었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도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불효막심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왔으니 여인과 아이들은 풀어주시지요. 그럴 수는 없지. 내 아들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아는데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무관의 집안이다. 헌데 내 놈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 이유 하나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 괴롭히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무관의 길로 돌아가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거라. 검객들이 일제히 승도를 에워쌌습니다. 아버지와의 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도는 검을 뽑아 들고 검객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검객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검객들의 칼놀림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멈추거라. 내 아들을 죽일 셈이더냐? 내가 상처 없이 겁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당신의 가문을 박살내라는 명을 받았소.
당신 아들도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검을 빼들고 검객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 뒤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 시각, 곳간에 갇혀있던 홍연은 아이들을 작은 틈으로 탈출시킨 뒤 밖의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으로 내금이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저 검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금이 병사들이 검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객 수장이 승도를 향해 마지막으로 단도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승도와 아버지는 함께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홍연이 두 사람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승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대신 단도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승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을 향한 크고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도는 일어나 아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 아들을 싫어하는 아비가 세상에 있겠느냐. 너를 키우는 방식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말 대신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오. 승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얼마 후 검객들을 사주한 배후 세력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승도를 시기하던 이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홍연이 승도에게 갈 곳이 있다며 그를 이끌었습니다. 홍연, 어디를 가는 것이오? 김 선비님께서 아무래도 깜짝 놀라실 것 같구먼요. 하하, 난 이제 웬만해서는 놀랄 일이 없소. 홍연은 승도의 손을 잡고 어느 커다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김 선비님을 꼭 뵙고 싶은 분이 계시거든요. 승도는 홍연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서재에는 놀랍게도 내금이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구먼. 그간 잘 지냈는가? 대장님,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헌데 우리 홍연이는 언제 데려갈 것인가? 홍연이요. 아버지도 참.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라고요? 승도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거 보시오. 그리 놀란다 했잖아요. 사실 홍연은 내금이 대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 반했고 아버지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자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관상쟁이로 위장하여 그를 지켜보고 아이들과 노부부를 돕게 하며 그의 진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홍연은 참으로 악마요. 그래서 싫으신감요. 그럴 리가. 정반대요. 당신의 그 깜찍한 위장이 대단했소. 승도는 홍연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하오. 당신은 이제 큰일 났구먼요. 제 늪에 빠졌으니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홍연은 승도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에 승도는 하늘을 나는 듯 황홀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혼인했습니다. 무관이 되기 싫어했던 승도는 장인의 수하로 들어가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때는 조선시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해온 유서 깊은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한 젊은이 승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승도는 엄격한 무관이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그 누구도 승도를 따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승도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알면서도 무관의 길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승도는 칼과 창 대신 붓을 잡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문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승도에게 혹독한 무예 훈련을 시켰습니다. 승도가 13살이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강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훈련은 그에게 아무런 흥미도 즐거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무예에는 조금의 흥미도 없습니다. 승도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은 후 그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승도의 어머니가 말려보았지만 불같은 성미의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승도는 창고 안에서 죽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똑똑히 듣거라. 승도야. 내 아들로 태어난 이상 너는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로 이 아비를 화나게 하지 말 거라. 아버지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창고를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승도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승도가 무관으로 성장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 또한 마음속에서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승도는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히 숨긴 채 내금 위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승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훈련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개인의 기량보다 동료들과의 화합을 중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지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 다른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내금 의장은 승도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까지 생각했던 승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자 내금 의장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승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내금 의장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도는 내금위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공포감으로 되살아났고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못난 놈 같으니. 내금 의장이 너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무차별적으로 승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어릴 적 공포감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아팠던 매질이 이제는 그저 힘없는 노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승도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없이 커 보였던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그가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승도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습니다. 한순간에 제압된 아버지는
아들의 강한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의 팔을 잡다니. 아버지 눈에는